네, 박근혜 대통령이 7박 8일간의 러시아, 베트남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외국 순방 동안에요. 국내에서는 이석기 구속,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최동호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설, 아주 논란과 굵직한 사건이 계속됐었죠. 네, 박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일이 그만큼 또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박 대통령의 귀국 이후 국내 정치 향방 그리고 박 대통령의 과제를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아침에 조찬을 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능할 걸로 봅니다. 네. 그리고 가능해야 한다고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박 대통령이 참 이번 순방도 보면은 참 대단한 성과도 올렸고 네. 특히 그 한복 패션이 거의 뭐 속된 말로 하면 끝내줄 만큼 참 잘 보여줬는데 네. 예. 이제 그런 그 지적도 참 중요하지만 예. 국내에서도 역시 최고 영향력 있는 통치권자고 대통령이니까 또 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고 보는 이유가 네. 여와 야가 각기 현실적으로 약점이라고 할까 제약 요건이 있어요. 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여권을 보면 네. 이게 공약이라는 게 말로 하는 건 정말 빌공짜 공약이고 그렇죠. 국회에서 입법 조치가 따라야 돼요. 부동산 활성화 대책 그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는 겁니다. 그럼요. 세제 개혁안, 경제 민주화, 기타 등등 전부가 아마 지금 몇백 개가 쌓여져 있을 겁니다. 네. 그게 돼야 네. 논란이 있지만 국민 행복 시대를 열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기국회가 지금 이제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으로서도 참 이런 현실적으로 국회를 네. 정상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야당은 무엇보다도 지금 천막 이렇게 장애 집회 이걸로 끌어갈 동력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결정적인 건 아마 이석기 사건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걸 어떻게 저렇게 해서 밖으로만 나돌아다니면서 여당 중진 의원들이 가끔 위문이나 받아가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네. 그런 제약 요건이 있기 때문에 형식이 어떻든 간에 될 거라고 봅니다. 추석 전까지는 그래도 좀 가능하게 보일 수 있겠죠. 가능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네. 이제 그것까지 전망하는 건 네. 제가 정치 쪽은 좀 떠들지는 모르지만 점쟁이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네. 민주당도 좀 비현실적인 제안을 좀 접고 박 대통령도 포용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는 2+5인지 5+2인지 무슨 숫자처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또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앞으로 여야 간에 대화할 때 전례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왜 2+5만 됩니까? 2+5+한20 이렇게도 한번 해보죠. 교수님, 저희 이석기 구속 뉴스가 이제 조금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묵비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으니까는 나올 뉴스가 없는 것 같은데 법조계 내부에서 뭐 이런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여적죄는 고사하고 내란 음모도 이거 조금 가서 뭐 죄를 물을 수 있겠냐, 유지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교수님 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법률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보안법이라든지 내란 선동죄 같은 건 해당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란 음모니까 뭐가 유죄다 무죄다가 아니라 저런 일을 해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도 영수회담 때 의제가 되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또 해결할 부분이 있죠. 통진당이라는 그 주사파 세력이 모여있는 정당은 다른 무슨 산악회나 이런 거와 달라서 헌법적 이 보호를 받는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요. 그렇죠. 주사파를 위해서 저걸 해야 되느냐. 근데 저걸 위헌 문제를 제기하려면 정부가 하는 것밖에 국회의원은 못합니다. 그러니 저 문제를 위원으로 가서 이런 세력을 적어도 정치권 내에서는 발본색원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인지 결정인지 하여튼 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여야 정치권은 그렇지만 이 국정개혁은 어떻게든지 이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정개혁은 지금 정부 기관마다 전부를 그걸 국회가 주도한다. 그건 좀 상식적으로 우선 자체 개혁안을 갖다 놓고 그럼 법으로 어차피 통과돼야 되고 보면 이건 이래라 이건 저래라 이렇게 가면서 뜯어 고치는 게 순서가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석기 사건에서 거듭 확인된 것은 국정원의 대공 관련 수사 국기 문란이라든가 국가 체제 전복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된
국정원의 기능은 더 보완을 해주고 예산도 뒷받침을 해주는 거 그것도 개혁이라고 보는 거지. 그렇죠. 그걸 줄이는 것만이 개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부분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또 국정원 자체가 그동안에 수십 년 해온 또 여러 가지 또 의혹의 역사가 있어서 그렇죠. 네. 네. 지금 보면은 뭐 전 대통령 일가가 이제 추징금을 다 납부하고 나니까는 납부한다고 계획을 발표하고 나니까는 이자 문제가 또 불거져 그래요.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와중에 또 그러면 김무중 전 회장은 어떻게 할 건데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교수님 이 뉴스 쭉 보시면서 뭐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는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이제 저렇게 내는 사람 보고서 이자까지 내라고 한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법을 만들려고 어렵죠. 하다가 못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다만 네. 전두환 대통령만 추징할 것이 아니라 저렇게 수천억 대, 수백억 대의 이 미납이 있는 사람들은 네. 형평성의 원리로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전두환 환수법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해야 되지 않는가. 네. 그것이 그 대상이 마침 김우중 씨든가 누구든가 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 그런 사람들을 전두환 대통령 가족들이 다 내놓고 있는데 이분들은 멀쩡하게 움직이면서 이제 잘 살고 있다. 그거는 형평성 감독에 완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 국민들은 전두환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별히 비판하는 측면도 있었겠지만은 몇 천억씩 추징금을 안 내는 사람을 용납할 국민은 그 가족 말고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럼요.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요즘 또 핫한 관심거리가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네. 야, 이거를 어떻게 봐야 그때 되나요? 참 저게 이제 결국은 대통령께서 들어오셨으니 네. 대통령이 생각하고 고려하고 판단해야 할 요소 중에서 굉장히 참 미묘하고도 복잡한 요소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서 언론도 뭐 거론도 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솔직하게 네. 처음에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을 때도 예. 아니 뭐 이렇게 크게 보도 안 하는 생각을 독자의 한 사람으로 가졌습니다. 예. 말하자면 미국에는 그 계통의 대가가 계시지 않습니까? 클린턴 대통령. 네. 또 프랑스에도 미테랑 네, 대통령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네. 이스라엘에는 중동전쟁의 영웅이었던 다얀 장군 같은 분도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뭐 그냥 작게 다루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예. 그다음에 최동욱 청장이 네. 모르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도 아니 그 뭐 국가 공권력의 상징인 분이니까 점잖게 한마디 한 거 아닌가 해서 그때도 그냥 긴가민가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독자의 한 사람으로 바짝 자세를 다가앉게 된 것은 네. 그 임모라는 여자분의 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네. 받고 보낸 편지. 네. 저는 그 편지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용은 뭐 계속 많이 나왔으니까요. 제가 여자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신문사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것도 좋지만 최 총장 가족이나 특히 그 부인에게 사죄를 한다면. 예, 그런 사죄 편지가 갔어야 되는 게 먼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진짜 윤앵커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속된 말로 하면 궁합이 맞네요. 제가 봤을 때 의문드린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행사로 보지를 말고 저 윤앵커는 미혼이시죠? 예. 아니, 우리나라 최고 신부감이 계시네. 우리 이 앵커는 결혼하셨죠. 예. 자, 이제 이거를 공인으로 보지 말고 높은 사람들 얘기로 보지 말고 그냥 우리 내 가정이 문제로 봅시다. 특히 이거를 이제 그 여인의 말대로 아무 관련이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선일보가 오보였다고 하고서 바쁘시다. 저는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궁금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 때문에 드디어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됐습니다. 첫째는 레스토랑을 하고 술집을 하고 이건 뭐 직업의 자유 때문에 그걸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러나 참 어렵고 고난하게 살던 분이 참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버지를 밝힐 수 없는 아들을 두었다. 그렇게 두었는데 이런 사건이 터졌다. 편지를 보낸다면 조선일보 그리고 아무 관련이 없는 한겨레로 보도를 보내야 되는지 나는 그게 의문이에요. 그 부분이. 궁금증이에요. 오히려 이렇게 편지를 보내려면 자 이제 우리가 어떤 한 주부 입장이거나 그런 사람을 보세요. 그렇죠. 그 지엄하신 검찰총장 이름을 그 당시는 검찰총장은 안 했지만 이름을 했다는 건 본인도 시인을 했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 학교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검찰총장 됐다고 했으니까 지금도 그런 무의식 속에 그렇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조선일보 한겨레에 보내는 건 더더욱 이해를 못하고 그 부인이나 가족한테 정말 속된 말로 저속한 그렇죠. 편이지만 죽을 죄를 졌습니다. 사모님. 예? 그렇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시고 평소에도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의 이름을 감히 썼다고 해서 사과 편지는 다른 데 보낼 일이 아니에요. 그렇네요. 이 일과 최동욱 씨와 관련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먼저 그분에게 사과 편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친길에 한번 그 편지 내어 봅시다. 예, 근데 참 요 전에도 한 번 있을 텐데 근데 마침 이 최동욱 청장이 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면 어떤 장면을 봅니까? 야당은 강하게 호통을 치자는 뇌제를 날렸다. 모든 걸 고백하라 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기자를 한 20, 30년 했습니다만은 참 희한한 청문회라고 본 기억이 바로 이 박지원 의원 같은 분의 발언입니다. 최동욱 검찰총장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한 소리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도덕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박범계 의원은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보좌진들이 파면 팔수록 말하자면 최동욱 총장의 과거를 파면 팔수록 미담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게 여당도 하기 힘든 말입니다. 이걸 야당 의원한테 이렇게 미담 그리고 도덕성으로 칭찬을 받은 최동욱 청장. 그 청장의 이름을 도용한 그 임무 여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조선일보에 보낼 것도 없고 한겨레는 정말로 보낼 이유가 없고 그 가족들에게 죽을 죄를 졌다는 사죄 편지를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자, 그 두 번째 보면은 무시받지 않으려는 마음 때문에 그 이름으로 함부로 빌렸을 고 식구들에게조차도 다른 추궁을 받지 않기 위해 사실인 것처럼 얘기해온 것이 이제 와서 이렇게 큰일이 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라고 하고 이제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어요. 이분 생각에는. 그렇죠. 편지대로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동욱 씨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최동욱 씨가 아예 아버지라고 밝힐 수 없는 그 누구, 그 아버지는 저희 그 두뇌 구조나 상식으로 봐서는 훌륭한 사람은 아닐 거고 우선 검찰도 아닐 거고 그다음에는 혹시 무슨 대공용의점이 있거나 정말로 괴상하게 어차피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건가. 근데 우리가 좀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은 자식을 낳는 게 속된 말로 일회성 동침으로 낳을 확률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아침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번 그 동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살고 고난하게 힘들게 사는 분은 사실은 법을 떠나서 중절 수술하는 것이 술될지 모르는데 이걸 길렀단 말이죠. 그러니 이것도 참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말이죠. 지금 이제 우리 이 앵커가 결혼했는데 이 앵커의 사모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렇게 지금 가정이 지금 풍지박산 나게 되고 명예가 괴롭혀졌는데 아니 만일 그분이 아버지가 그분이라면 저는 당당하게 양육비나 경제적 도움을 정했습니다. 저도 저 부분이 조금 이상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여유 있어야 되는지. 그게 저도 도저히 그래서 궁금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또 생깁니다. 또 생기셨어요? 최동욱 씨와 최동욱 씨 가족들입니다. 자, 그분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저같이 엄처시야에 사는 무서운 부인 같으면 저거 그냥 놔둘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냥 있을 수는 없죠. 당신이 왜 도대체 내 남편 이름을 각적부에 기록해서 이렇게 편지 풍파를 일으켰느냐. 화가 나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법률적인 문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학적부에다가 다른 사람 이런 건 어찌 보면 공문서 위조 혹은 변조 가능성도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분이 정말로 이렇게 선의로 정말로 자식을 이루자는 그 끈질긴 모성애 때문에 훌륭한 사람의 모델로서 아이돌로서 최동욱 청장을 이렇게 했다면 유전자 검사를 안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서서. 스스로 나서서 나는 팥이고 네. 차 청장은 콩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국민들이나 저 가족들에게 해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동욱 청장이 딸이나 아드님 때는 본의 아니게 학적 부상이라도 다른 분이 하나 생긴 거예요. 그 피해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저걸 무슨 법적으로 내가 거부하면 유전자 검사를 받는다 안 받는다는 문제가 아니고 네. 자기가 자청해서 이분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걸 본인이 증명을 해줘야죠. 예. 그러니까 최동욱 청장 가족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이분 편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저는 다 사실관계는 모릅니다. 예. 어차피 뭐 누군가 하나는 말하자면 좀 곤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조선일보나 그렇죠. 간에 네. 궁금증이 생기는 건 이 편지 때문에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교수님 보시기에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 문제였는데 이런 편지 내용을 조목조목 들어보니까 그냥 독자로서도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처음에는 네. 혼의 아들 문제는 가치관적 여러 가지 아까 얘기 들은 클린턴 같은 분이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이제부터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에 대한 거짓말이냐 아니냐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으로 갔고 예. 이게 이제 청와대나 여기서 나몰라라고 조선일보하고 최 청장 둘이 해결해라 이렇게 하기는 어렵게 돼 있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은 넘어선 상황이 돼버린 거죠. 적어도 한 가정에 피해를 준 임모 여인은 정말로 본인이 나서 유전자 검증에다 저분하고는 관련 없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최 총장에 대한 얘기는 좀 여기까지 그렇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문체부 2차관이 지금 공문서 위조로 사퇴를 했잖아요. 네. 이 외에도 지금 공기업에 좀 빈자리가 맞습니다.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이 오신 만큼 요거에 대한 인사도 조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좀 인사가 빨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가 예상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빨리 해야죠. 그렇겠죠. 첫째는 대법원장 후임입니다. 양관 대법원장. 그렇죠. 지금 대법원은요. 지금 현재 두 자리가 공석인데 지금 양관 대법원장 후임으로 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대행을 하고 있지만 이분이 12월 15일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네. 그러면은 헌법으로 구성돼 이제 정해져 있는 감사위원 숫자를 못 채워서 네. 업무 마비가 됩니다. 그렇죠. 예. 4명밖에 안 돼서. 예. 그밖에 공기업 인사는 말할 것도 없죠. 공기업 인사는. 네. 전 너무나 급하죠. 네. 네. 박 대통령이 참 숙제가 많은 것 네, 같습니다. 돌아오시자마자 해결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